안녕하세요. 그 집 엄마 Q&A 시간입니다.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오늘 다룰 내용은 독서 시간에 불청객처럼 찾아온 아이와 부모의 불화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서점에서 마음에 드는 그림책 한 권을 골랐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도 아이와 책을 함께 읽으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을 갖는 모습을 상상할 거잖아요. 혹은 아이가 엄마가 이렇게 고민 끝에 고른 책을 읽고 깨르르 웃는 모습을 떠올리겠죠. 책 한 권을 사서 오는 동안 이 책과 함께 나눌 우리 아이와의 따뜻한 시간들을 아마도 상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나 봅니다. 엄마가 머릿속에 만든 시나리오처럼 아이가 행동하지 않았을 때 엄마는 당황스럽거나 가끔 욱하기도 하잖아요. 또 책을 읽고 엄마가 아이에게 질문했을 때 너무 쉬운 질문임에도 아이가 엉뚱한 답을 했을 때 엄마는 굉장히 난감합니다. 이게 좋은 건지 아니면 제가 왜 저러는지 알 길이 없죠. 행복만 가져다 줄 것 같았던 책이 어느덧 서로 빈정상하게 되는 시간으로 변하게 될 때도 있죠. 그럴 땐 엄마는 되게 속상한데요. 제가 경험한 바로서 부모와 아이의 행복한 대화를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엄마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답 때문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어머니의 그 질문에는 혹시 답이 있지 않나요? 라고 이제 제가 여쭤보면 저는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시지만, 만약 정말 답이 없다면,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다면 애초에 아이의 답이 엉뚱하다고 생각되지도 않았을 거잖아요. 부모는 맞아요, 제가 답을 갖고 있었네요 하면서 이제부터 아이 말을 잘 들어줄게요 라고 마음을 먹어도 이미 아이가 엄마와 책을 읽으며 나누는 대화 시간이 즐겁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아이는 엄마의 요구에도 등을 돌려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런 경우를 꽤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계속 노력해서 아이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시도를 하지만 아이는 이미 그 전에 그런 즐거움을 뺏긴 경우는 부모의 노력에도 쉽게 그 관계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봤거든요. 제가 취학 전 아이들의 부모와의 책 읽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미 책 읽기가 즐겁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하지 못했던 아이들이랑 책 수업을 할 때 책을 제대로 읽는 것은 고사하고 아이가 이미 책을 싫어하게 된 채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돌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불필요한 시간들이잖아요. 이만큼 그 지난 시간 동안 책을 싫어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그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데 시간을 또 그거 이상으로 많이 들인다고 하면 이 친구는 다른 아이들보다 책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몇 배나 더 손해를 본 경우가 되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그렇게라도 해서 아이가 다시 책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줄 수 있는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도 생각보다 많으세요. 왜냐하면 아이가 계속 커가고 다른 할 것들이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또 책 읽기에 재미를 붙이는 걸 또 실패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반복되는 실패는 좋을 것이 없죠. 부모도 아이도 지치기만 하니까요. 그래서 취학 전 아이들, 어린아이들, 혹시 처음으로 책을 읽기 시작하는 어린 연령 5세, 4세를 둔 어머니들의 첫 책 읽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모든 답을 내려놓고 아이의 말에 귀 기울여 보시는 거예요.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보는 시간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전쟁에서도 그렇잖아요. 물론 아이와의 책 읽기를 전쟁으로 비유하는 건 좀 그렇지만 상대를 잘 알아야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아이를 잘 알아야 아이가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것에 대해 더 생각하게 부모가 도와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계획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질문이 중요한데요. 진짜 나는 머릿속에 답을 지울 수가 없어요 라는 부모님이라면 그냥 그 답을 유도하는 질문은 안 하시면 돼요. 답 말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질문을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를 읽었다고 하면 대부분 할머니의 도움을 받은 여러 사물들이 호랑이로부터 할머니를 지켜준다는 그런 인과응보적인 생각만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만 아이에게 전해주고요. 그런 뻔한 주제 말고 다른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질문이 달라지면은 생각이 달라지니까 아이에게 던지는 질문을 바꿔보는 건 아이가 다르게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되거든요. 저도 팟캐스트 녹음할 때 그때 아마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랑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비교해보는 그런 팟캐스트를 녹음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아들한테 도대체 옛날 사람들은 왜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라고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옛날에 속담 중에서도 어른들의 지혜를 본받아라 뭐 그런 말이 있잖아.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의 지혜를 본받으라는 거 아닐까? 그래서 쓴 거 아닐까? 분명히 이 이야기가 전해져 오던 시대에는 약자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 약자를 괴롭히는 강자가 있었을 거고 그치. 그 강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똑똑한 약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 맞아. 머리를 쓴 거지. 아니면은 혹시 호랑이를 이기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이야기로 만든 거지. 그치. 호랑이를 골탕 먹이고 싶어서. 이어서 책에서 제가 발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생각도 했어. 저번에 흥분울부랑 개화고양이 할 때도 엄마가 그 얘기 했었잖아. 뭐? 항상 도움을 주는 사람은 불가능한 존재? 그치. 상상에만 있는 존재들이 도와주는 거지. 그치. 그 여기서 보면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도 절구, 밤 이런 애들이 사실 도와주진 않거든. 그럼 그냥 움직일 수는 없잖아, 사실. 팥죽을 먹을 수도 없고. 동아줄은 하나님이 한 번도 내려주신 적을 내가 본 적이 없고. 그리고 또 해와 달이 되잖아, 결국은. 그런 약간 신화적인 스토리? 그런 것밖에는 이때 약자들을 구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런 걸 상상한 게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네. 우리가 요즘 시대에는 뭘 상상하지? 요즘 시대는 애들 그런 거. 뭐? 숙제 도와주는 기계 이런 거. 숙제에서 미래도시. 숙제에서 탈피할 수 없으니 숙제 도와주는 기계를 상상하더라고. 맞아. 그리고 나 대신 공부해주는 뭐 로봇. 그게 다 그 상상 아니야? 그치 상상이지. 상상으로만 벗어나는 거지. 그치. 근데 사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상상하는 거밖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해. 안타깝지. 근데 그 상상을 할 땐 좀 재밌지 않아? 재밌긴 해. 근데 또 상상이 언제 현실이 될 수를 그럼 모르잖아. 그러니까 맞아. 마음껏 상상을 하는 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아들의 생각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상상으로만 벗어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되게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이 그리고 훌륭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을 떠올려 봤을 때도 그렇고요. 제가 만난 아이들은 생각보다 어쩌면 어른보다 더 근사한 생각들, 더 참신한 생각들,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한 것들을 표현해주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오히려 어른들이 그런 아이들의 생각들을 더 정형화시키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교육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생각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부모님의 머릿속 답을 한번 지워보시고요. 아이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다르게 생각했는데 하면서 부모의 생각도 아이에게 얘기를 해주면서 서로 즐거운 독서 대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